조갑제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19년 8월 29일 오전 9시입니다. 어제 외교부가 해리스 주한 미국 대사를 불러가지고 말조심을 하라 이렇게 항의성 이야기를 한 직후에 에스퍼 국방장관이 기자회견을 했습니다. 이 기자회견을 통해서 역시 문재인 정권의 치명적 외교 실수라고 할까요? 고의성으로 한미일 관계를 파탄내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조국 사태를 덮기 위한 것으로 보이는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를 비판을 했습니다. 여기에 덤포드 합참의장도 가세를 했습니다. 국방장관 합참의장이 문재인 정권을 겨냥을 해가지고 실망스럽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미국 측은 오는 11월 22일까지 협정 파기를 취소하라라고 압박을 가하고 있습니다. 사실상 최후 통첩입니다. 문재인 정권의 반일 외교가 반미로 비화를 하더니 드디어 한미일 공조가 무너지고 미국과 일본이 딱 단짝이 되어가지고 한국을 압박해서 한국을 완전히 고립시키고 있습니다. 한국이 기댈 때라고는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기댈 때라고는 김정은밖에 없는 이런 비참한 외교 파탄이 이루어졌습니다. 이 출발점이 어디서 나왔느냐? 바로 오늘 박근혜 전 대통령을 심판하러 나오는 대법원 판사 13명 중에 11명의 무리한 판결, 국제법을 무시한 판결, 한일 청구권 협정을 무시한 판결, 즉 징용공 배상 판결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외교를 망친 대법원이 이번에 박근혜를 심판한다고 합니다. 나중에 누가 정말 진정한 심판대에 오르는지 한번 지켜봐야 되겠습니다. 마크 예스퍼 미국 국방장관은 어제 국방부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는데 여기서 북한의 단거리 미사일 도발에 대해서는 과잉 반응은 하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궁극적으로 한반도의 불가역적이고 검증 가능한 완전한 비핵화를 달성하기 위한 최고의 방법은 정치적 합의다. 그러면서 현 수준으로도 대비태세는 문제가 없으므로 한미연합훈련을 대규모 훈련 수준으로 다시 복귀시키지는 않겠다. 이것은 김정은이가 이야기를 들으면 상당히 좋아할 이야기입니다. 예스퍼 국방장관은 로버트 에이브럼스 한미연합사령관과 2주 전 서울에서 이 문제에 대해 논의했으며 현 수준에서도 동맹인 한국과 협조한 한반도 방어 태세에는 별 문제가 없다 하는 주한미군 사령관의 판단을 나는 믿는다 이런 이야기했습니다. 덤포드 합참의장은 한반도 비핵화를 위한 외교적 노력을 지원하기 위해 가시적인 연합훈련 규모는 조정했지만 대비 태세를 유지하기 위한 다른 방법을 찾았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나 가시적 훈련이 없으면은 이 도상훈련으로는 대비 태세에 한계가 있습니다. 한미 대비 태세가 트럼프 대통령의 변덕에 의해서 그리고 문재인 정권의 방조에 의해서 약화된 것은 사실입니다. 예스퍼 장관은 여기서 한국 정부의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중단 결정에 대해 발표 당시에 실망을 했고 여전히 실망을 하고 있다라고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한일 당국자를 만나 양자 간 해결을 촉구하면서 북한과 장기적으로는 중국이라는 공동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해서는 삼국 공조가 중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는데도 이런 파기 조치가 있었다라는 설명이었습니다. 그러면서 미국, 한국, 일본 세 나라는 공동의 이해와 가치를 공유하고 있으며 그건 자유죠. 이를 토대로 북한과 중국의 위협에 대처하기 위하여 한일 갈등의 빠른 해결을 희망한다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덤포드 합참의장도 군사적 측면에서 당장 손해는 없지만은 에스퍼 장관과 마찬가지로 실망하고 있다. 즉 한일 군사정보보호협정 파기에 실망하고 있다. 영내 집단안보 측면에서도 한일 관계는 매우 중요하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이에스프 장관은 향후 국방계획을 설명하면서 중국과 러시아의 군사 역량 강화를 통한 대미 패권 도전, 북한과 이란의 지속적인 영내 불안 조성 등 영내 불균형 재조정을 위해 어려운 결정을 해야만 하는 시기다. 이런 시기에 지금 북핵 문제도 버거운데 한국까지 나서가지고 한일 갈등을 유발해가지고 한미 동맹에 결정적 타격을 가하고 있는 데 대한 유감 표시다. 이렇게 판단이 됩니다. 이 강인선 조선일보 워싱턴 특파원이 전한 미국의 분위기는 이 제목으로 다 요약이 됩니다. 한일 군사정보협정 깬 뒤에 미 정부 의회 전문가 그룹 친한파까지 등 돌렸다. 정부와 의회와 전문가 그룹 그리고 친한파까지 등 돌렸답니다. 한국 정부의 결정은 미국의 안보와 국익을 정면으로 건드린 것이다. 그러면은 미국은 한국을 적으로 본다는 이야기죠. 아니, 한국이 아니죠. 문재인을 거의 적으로 보게 됐다. 한일 갈등에서 한국 편을 들던 소수도 사라졌다. 워싱턴 기류는 완전히 변화했다. 청와대가 한미동맹과 무관하다고 한 이야기는 동북아 안보 이슈를 전혀 이해 못하는 사람이다. 그러니까 문재인 씨를 가리켜서 동북아의 안보 환경을 전혀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이다 라고 경멸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미국 대사를 부른 문 정부는 자기만 옳다고 주장한다. 독선에 빠졌다는 거죠. 독선에 빠졌다. 자,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이런 사태를 무슨 의도로 조성했느냐는 겁니다. 문재인 씨의 의도가 뭐냐는 겁니다. 문재인 씨가 과연 안보 환경에 대한 무식에서 이런 결정을 내렸느냐? 그러면 실수죠. 실수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아직 시간이 있어요. 되돌릴 수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파기 결정이 아직도 효과를 발휘하기까지는 11월 22일까지 시간이 있어요. 실수는 고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의도다, 이게 의도된 것이다 하면은 그때부터는 무시무시한 일들이 국내외에서 벌어질 것입니다. 적과 동지를 바꾸는 일이 일어날 때 과거 세계 역사에 보면은 그것을 시도한 사람이 권력에서 제거되든지 뭐 암살되는 경우도 있고요. 여러 사건이 많아요. 아니면 전쟁이 나는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문재인 정권이 고의로 실수인 척하면서 고의로 이렇게 한미동맹을 깬다고 보는 게 아마 안전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 정권이 가지고 있는 이념, 극좌 이념, 친북, 반일, 친북, 반미 이념에 비춰보면 지금 이 외교 노선이 상당히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성을 갖고 있습니다. 그들 나름대로의 합리성이라는 것은 뭐냐? 대한민국을 무장해제시켜가지고, 무장해제시킨다는 것은 세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실질적으로 한국 국군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도록, 그것은 이미 9.19 남북군사 합의서를 통해서 상당 부분 진척이 되었습니다. 우선 수도권에 사드 배치도 하지 않고 핵 방어 훈련도 하지 않고, 그리고 우리의 압도적인 전력인 항공기 비행 금지 구역을 수도권 위에 설정함으로써 대북 군사 역량이 매우 약화되었습니다. 그리고 한일 관계가 나빠졌습니다. 우리는 북한과 맞설 때 일본의 도움이 없으면 이길 수 없는 나라입니다. 6.25 때 남침당했을 때 일본의 역할이 없었으면 한국은 적화됐습니다. 일본은 유사시에 유엔군 후방기지로 전환되는 그 기지를 제공하고 있는 나라가 일본입니다. 일본. 여기에 나가서 한미관계를 좀 파탄내고 있습니다. 이념에 사로잡혀 외톨이가 되고 있습니다. 이념,
극좌 이념에 사로잡힌 외교를 하다가 외톨이가 되니까 자연스럽게 김정은이나 중국 쪽으로 기울게 되어 있습니다. 그것을 기운다는 것은 뭐냐? 대한민국이 누리고 있는 주권, 독립, 우리 국민이 누리고 있는 생명, 재산, 자유를 잃는다는 것입니다. 잃는다는 것입니다. 우리 국민들이 독재, 전체주의 독재 체제의 영향권으로 들어가서 언론의 자유, 사유재산권의 자유, 그리고 행복하게 살 수 있는 이 환경권, 이런 것을 다 잃게 된다는 그런 것입니다. 그러면 이런 대통령을 두고 우리가 마음 놓고 살 수 있느냐? 이혼해야 되죠. 그 이혼하는 방법이 스스로 하야하는 것, 하야 운동하는 것, 그 다음에 탄핵하는 것, 그 다음에 내년 총선을 통해서 야당에게 3분의 2 탄핵 의석을 모아주는 것, 또는 이 모든 사건을 국가 반역 혐의로서 검찰이 수사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국가 반역을 저지를 때는 대통령도 재임 기간에 수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무엇보다도 국민이 이런 대통령과 갈랐어야 됩니다. 대한민국과 문재인이가 나눠져야 합니다. 일단 별거하고, 그렇게 하려면 첫째, 국민들이 국군 통수권을 가진 문재인 씨를 대통령으로 인정할 수 없다 하는 뜻을 분명히 하는 것이 문재인 씨가 유턴할 수 있는 자그마한 기회라도 주는 것이죠. 그 기회를 받지 않으면 그때부터는 헌법적 국민 저항권을 행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헌법에 적힌 국민 저항권은 뭐 여러 개가 있지만은 언론 자유라든지 비판의 자유라든지 사법부의 독립이 그런 것이지만은 가장 중요한 것은 탄핵이죠. 탄핵입니다. 탄핵은 압도적인 국민 여론이 선거를 통해서 국회 의석에 반영이 되고, 플러스 지금 헌법재판소가 완전히 문재인파 일색이니까 그것을 압도할 수 있는 국민들, 결국 국민들이 거리로 쏟아져 나와야 모든 국민들이 대한민국과 문재인은 공존할 수 없다. 우리는 살기 위해서 대한민국을 선택을 하겠다. 문재인을 버리겠다 하는 의사표시가 되어야 이 해결될 문제입니다. 간단합니다. 북한이 핵무장을 했으면 우리는 핵이 없으니까 미국과 더욱더 가깝게 지낼 수밖에 없고 일본과 가깝게 지내야 하는데, 문재인 대통령이라고 하면 아마 욕하는 사람 많은데, 일단 대통령이라는 그 직함을 객관적으로 붙여놓고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핵을 가진 김정은에게는 아무리 모욕을 주어도 한마디 하지 못하고, 미국이 건전한 충고를 하면 발칵하는, 따라서 핵 가진 반국가단체 우리의 원수인 김정은과 손잡고 일본을 단숨에 따라잡을 수 있다고 거짓말을 하더니 이제는 미국에 도전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앞으로 김정은과 손잡고 미국을 따라잡을 수 있다. 미국에 대항할 수 있다. 김정은의 핵이 우리의 핵이다. 민족의 핵이다. 이런 식으로 나올지도 모릅니다. 문제는 이 모든 발단이 어디서 출발했느냐? 작년에 있었던 징용공 배상 판결에서 출발했고, 그 11명, 13명 중에 11명의 대법원 판사들의 속 좁은 또는 법복을 입은 혁명가로서의 판결을 통해서, 이 판결을 통해서 외교를 뒤집어 놓겠다 하는 이런 오만방자한 생각을 한 그 대법원, 김명수 휘하의 대법원, 일본 통일일보의 지적에 의하면 법복을 입은 혁명가 집단이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심판을 오늘 한다는 이 비극적인 또는 희극적인 현상입니다. 계속 말씀드리겠습니다. 계속 주시를 해야 됩니다. 결론은 국민들이 일어나야 합니다.
국가 존망이라는 것은 개인 한 사람 한 사람의 생명, 재산, 자유가 사라지느냐, 지킬 수 있느냐의 문제인 것입니다. 국가 생존 차원, 개인 생존 차원의 투쟁이 요구되는 시대로 들어갔습니다. 감사합니다.